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행동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독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공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중에서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친구 유형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친구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친구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불평만 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항상 남 탓을 하며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불평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을 들어주면 또 다른 불만을 꺼내고 결국 끊임없는 부정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이들의 불평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삶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오랜 친구인 상호 씨와 만나면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상호 씨는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다들 나를 무시해.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줬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호 씨의 태도에 철수 씨도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를 만날수록 내 기분도 가라앉는구나.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인 짐 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대화 후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독이 되는 친구 두 번째는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친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대방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넌 아직 그런 차 타고 다녀? 그 나이에 그 정도 돈도 못 모았어? 내가 너라면 그렇게 살진 않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인생의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남의 선택을 평가합니다.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깎아내리려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영호 씨는 대학 동창인 정훈 씨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정훈 씨는 요즘 연봉은 얼마나 돼?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같은 말들로 끊임없이 비교를 했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엔 참고 들었지만 만날 때마다 자꾸 기분이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곁을 떠나라. 진짜 친구는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 아껴주고 힘들 때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가까이 하려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자신이 힘들 때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
자기 사업 홍보를 위해서만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 일자리나 인맥을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경우, 이런 친구들은 우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호 씨는 20년 지기 친구인 재훈 씨가 연락을 해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끝은 결국 혹시 이번 달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실 재훈 씨는 몇 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이용하는구나. 랄프 wal도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친구 네 번째는 늘 남을 험담하는 친구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뒷담화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끔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다른 사람의 험담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확대해서 말한다. 험담을 통해 자기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도 험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또한 어느 순간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진 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마다 한 사람이 늘 다른 동료들 험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저 사람이 내 이야기도 할까? 싶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자신에 대한 험담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도 험담했겠구나. 이런 관계는 오래갈 필요가 없겠어.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한 사상가인 세네카는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자신이 찔리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좋게 말해줄 친구를 곁에 두세요.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친구 유형이 주변에 있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